캔디야, 캔디야, 잘 잤어? Good morning. 아침에 일어나서 저의 필수 시간 캔디 만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캔디와 저는 짝사랑이에요. 캔디야, 저희 캔디 집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알그리다, 캔디. 너무 쌩얼인가? 씻고 왔고 라떼를 타왔어요. 짠. 저는 이렇게 예쁜 잔에 아침이든 낮이든 예쁜 잔에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뭔가 이런 베이지한 톤의 이런 도자기? 저는 보통 달달한 라떼를 먹어요. 그래서 연유 라떼, 바닐라 라떼, 꿀 라떼. 제가 지금 타온 건 꿀 라떼예요. 근데 저희 집에 엄청 예쁜 그 컵이랑 컵 받침 세트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약간 손님 집에 오셨을 때, 그럴 때 이제 꺼내려고 사신 예쁜 건데, 저는 그게 그릇장 안에만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예쁜데. 그래서 제가 가끔 엄마 몰래 그거를 제 아침 라떼 먹는 용으로 쓰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 거예요. 엄마 건 아니고. 저는 기초 케어는 진짜 조금 꾸덕꾸덕하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그 꾸덕꾸덕한 제형인 애들을 두껍게 바르면 안 되고, 정말 얇게 발라지게 잘 펴발라야 되는데, 딱히 대단한 기초 케어는 없지만 잘 흡수시켜주고 얇게 바르는 대신 아주 리치한 제형인 크림을 씁니다. 에센스도 너무 수분감만 많은 것보다는 쫀득쫀득한 그런? 눈가를 진짜 잘 발라야 돼요. 제가 여기 약간 웃을 때 애교살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보이세요? 이 밑에가 조금 주름이 생기기 쉬운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추웠는데 오늘 완전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벚꽃도 완전 피고 있어요. 그 다음 선크림을 바릅니다. 오늘은 무용 레슨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용이지만 그래도 선생님 같은 화장. 그게 뭐지? 왜냐면 저는 그냥 공연 연습이다, 제가 그냥 춤춘다 이러면 그냥 이거랑 또 다른 거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선크림 같은 것만 바르고 화장을 안 해요. 오늘은 제가 춤추는 것보다는 레슨을 하러 가서 그거보다는 화장을 좀 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혜선이가, 저희가 파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도 몇 번 보고 그 제주도를 또 1박 2일 같이 갔어요. 근데 그 파리에서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날부터 그냥 거의 새벽 4시까지 저희가 막 수다 떨다가 이제 진짜 자야 돼, 우리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진짜 자자 이러면서 겨우 대화를 저희가 멈췄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말 걸지 마 이러면서 막 서로 이제 진짜 자야 된다 막 이러면서, 제주도 가서도 그냥 바로 금방 지났어요.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귀가 살짝 서는데요? 요즘 이런 거 많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귀를 이렇게 세우는 시술을 많이 한대요. 봐봐요. 아닌가? 너무 갑자기 드는 생각. 웃긴가? 이 머리띠 쓰고 지금 하는 거 좀 웃긴가? 거의 다 썼어요. 엄청 촉촉해요. 약간 로션 같은 제형? 그래서 문지를수록 수분감이 올라오는?
그냥 선크림 같은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화장한 건가? 별로 안 한 거 같은데 피부 진짜 좋네? 를 연출해야 돼요. 저는 항상 자연스러운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짜잔 이렇게 색깔이 3개나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리고 싶은 거에 맞게 이걸 가리면 돼요. 언제 한번 다시 그냥 화장하는 것만 따로 이렇게 제품도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 메이크업 해준 언니가 도장 찍듯이 꾹꾹 꾹꾹 눌러주라고 했어요. 막 두들기거나 문지르지 말고 꾹꾹 꾹꾹 원래 이거는 안 했는데 이거 하니까 좋더라고요. 섀도우 베이스. 왜냐면 제가 워낙 쫀득쫀득하고 리치한 그런 걸로 기초 케어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선크림들도 다 좀 촉촉한 거지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 위에 바로 섀도우를 올리면 잘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얘네들은 가루인데 제가 지금 너무 촉촉하게 쫀득하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 섀도우 베이스를 바르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눈 화장을 다 하고 눈썹을 하거든요. 뭔가 마무리를 찍는 느낌? 근데 지금 이걸 찍고 있으니까 서둘러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이 눈썹 털의 결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썹이 더 진해진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선명해지게끔? 그 정도로만? 그리고 가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빵꾸가 나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채워줘야 돼. 빵꾸를. 그 지옥도에서도 여자들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다 각자 화장대가 있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대충 뭐 언제까지 준비해야 된다를 알려주셔요. 그럼 이제 그로부터 몇 시간 전에 이제 일어나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화장을. 근데 다들 되게 일찍 일어나던데, 초반에는 그래도 다른 애들도 좀 일찍 일어나고, 화장을 예쁘게 하니까 나도 괜히 일찍 일어나서 괜히 막 이것도 뭐 괜히 시연이 한번 보고 아린이 한번 보고 이러면서 나도 뭘 더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괜히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아린이랑 시안이 일어나 있을 때도 저는 좀만 더 자고 일어날게요 이러면서 막 버티다가 그리고 또 후루룩 그냥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땀이 많아서 지옥도에 있는 날은 화장을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막판에 천국도를 갔으니까 중간에는 거의 뭐 확정이었기 때문에 지옥도에 있는 게 머리도 곱슬에 방방 뜨는 머리여가지고 거기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아무리 스프레이를 뿌리고 아무리 계속 틈날 때마다 가서 막 매직기로 펴도 안 돼요. 나중엔 포기. 잠깐만, 찍히고 있는 거 맞나? 찍히고 있는. 지금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안 찍히고 있는 줄 알고 갑자기 띠로리 이럴 수 없어 하고 봤는데 다행히 돌아가고 있군요. 아직 초보여가지고. 인사 영상을 봤는데 그냥 완전 쌩얼 같은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화장을. 뭔가 이렇게 좀 카메라로 찍는 날에는 보이는 것보다는 살짝 더 진하게 해야 이렇게 카메라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눈에 뭐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걸 꼭 해요. 그 속눈썹 왜 되게 진한 외국인들이나 되게 진한 친구들 보면 이 속눈썹 나 있는 라인이 아이라인을 이미 한 것처럼 좀 진하잖아요. 그거를 저는 연출을 해요. 꼭. 아이라인보다 30% 되게 묽고 연하게 나오는 거라서 이게 좀 차이가 나나요?
여기 안 한 거, 여기 한 거, 여기 안 한 거, 여기 한 거. 아이라인은 원래는 잘 안 그려요. 특히 이런 붓펜으로는 진짜 잘 안 그리고 진짜 얇은 붓에 아주 살짝 진한 거 살짝 묻혀서 하는 정도? 원래는 잘은 안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아까 혜선이 얘기하지 않았나? 그리고 혜선이 왜 했냐면 혜선이랑 그래서 완전 친했어요. 근데 혜선이가 저랑 이제 좀 대화하면서 어떤 언니를 소개시켜주면 너무 잘 맞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에 뭐가 있는데? 언니를 진아 언니를 소개시켜주고 싶어. 우리 다음에 한국에서 진아 언니랑 같이 밥 먹다 진아 언니랑 만나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제주도 가서 진아 언니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 뭐였더라? 에스콰이어 촬영할 때도 진아 언니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아 언니를 드디어 오늘 소개받는 자리예요. 저랑 동갑이고 혜선이랑은 피해게임을 같이 나온 분이시더라고요.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오늘은 레슨을 하러 가고 레슨 끝나고 혜선이랑 진아 언니, 혜선이의 진아 언니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조금 걱정. 왜냐면 그래도 처음 보는데 물론 너무 막 꾸미고 갈 생각은 없지만 너무 무용하다가 가가지고 막 시범도 많이 보이거든요. 레슨을 하더라도. 그러면 약간 꼬질꼬질한 상태로 갈까봐. 엄청 예쁘시던데.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화장을 하니까 어디까지 있는지 뭘 했는지 읍스 배터리가 나가서 아까 말하다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옷도 갈아입고 했는데 이 립이랑 블러셔 하는 거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저는 일단 립이랑 여기 볼터치는 무조건 진짜 무조건 촉촉하게 글로시하게 이것도 충분히 촉촉한 건데요. 뭐 이런 거를 바르고 또 이게 또 아주 물광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줘요. 이 촉촉한 걸로 두들기면서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게 촉촉. 저는 입술이 되게 진한 편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안 바른 입술이거든요. 그래서 좀 입술색을 죽여줘야 돼요. 아주 촉촉한 이 녀석을 발라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 발라요. 캔디야. 캔디다. 무용 가방을 쓰는 거 보여드릴 건데 일단 바지를 챙겨야 돼요. 연습복 바지를. 짜라란. 근데 이게 한국무용 레슨이냐 발레나 약간 스트레칭 뭐 관련된 레슨이냐 어쨌든 그 작품에 따라서든 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 챙기는 바지가 다른 것 같아요. 한국무용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통이 되게 넓은 바지를 챙겨요. 헐렁헐렁한 바지인데 아주 편해요, 연습복은. 그래서 이런 바지를 챙기거나 아니면 조금 슬림하게 떨어지는 바지를 챙기는데 저는 오늘은 슬림한 바지를 챙길 거예요. 조금 이따 무용실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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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게 약간 배가 살짝 보이잖아요. 이런 거 입고는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절대 레슨할 수 없는 게 팔 뻗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팔 뻗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만큼 배가 보여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배가 가려질 수 있는 살짝 뭐 타이트해도 되고 헐렁해도 되고 그리고 이거 가디건을 꼭 챙겨야 돼요. 왜냐면 아까 그 좀 달라붙는 바지를 입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달라붙는 바지든 사실 좀 더 헐렁한 바지를 입든 상관없이 무용 동작을 하거나 하면 여기 저희가 그 힙 있는 데가 조금 민망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잘 허리에 둘러서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뭐 흰 티, 그 다음에 검은 바지 이런 거는 저는 보통 대체로 비슷한 것 같은데 가디건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양말로 포인트를 주거나 하면서 색깔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디건 꼭 챙겨야 되고 그리고 머리끝.
머리끈을 꼭 챙겨야 됩니다. 레슨할 때는 거의 항상 이렇게 묶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신발은 흰 양말이나 뭐 다양한 양말 신으면 되는데 한국무용 중에서도 전통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버선이에요. 버선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약간 솜이 들어간 버선이 있고 솜이 안 들어간 버선이 있고 뭐 스판인 게 있고 스판이 없는 버선이 있고 그런데 저는 보통 이렇게 스판에 솜이 들어가 있는 버선을 좋아해요. 또 장구를 치면서 보통은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구채를 넣는 건데 땅따그따기당 따그따기당 따그따기당 따 아이 그리고 짜잔 북채 박자 세주거나 뭐 박자를 체크해 줄 때 이걸로 많이 해요. 큰 음악 소리에 애들이 막 심취해서 춤추고 있을 때는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아니면 원, 투 이렇게 말해도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8박자로 치면 원! 뭔가 이렇게 이런 걸로 많이 해요.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북채를 두들겼을 때 이 소리가 되게 좋아서 그립감도 좋고 적당히 두꺼워서 전 이거를 챙깁니다. 제가 그 올리브영 매거진에서도 이 가방을 보여드렸는데 이 저의 도라에몽 가방에 얘네들을 잔뜩 넣어줍니다. 아 그리고 살풀이첨도 있는데 그거는 차에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가지고 나가도 되고 그게 구겨지지 않게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또 이런 데다 넣거든요. 근데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폭이. 그래서 웬만한 가방에는 안 들어가고 저는 차로 다니니까 그냥 차에다가 항상 넣어놔요. 조금 따뜻한 가디건과 코트를 입고 갈 예정입니다. 레슨하기 전에 한 번 더 꽃순내를 맡아줘야 돼. 그럼 레슨하러 가볼게요. 부앙 부앙 부엉 부엉 부릉부릉 짠. 이렇게 방들이 홀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시간대에 자기가 원하는 홀을 뭐 사이즈라던가 뭐 거울이 있는 방향 뭐 이런 걸 보고 자기가 원하는 홀을 골라서 예약을 하면 그 시간대 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은 조금 막 많이 돌아다니면서 동선을 이용하는 그런 거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거울이 많으면은 좋아서 조금 크고 거울이 이 면에 있는 홀을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에 이렇게 간단한 세면대랑 아무래도 무용홀이다 보니까 여기 안에 탈의실도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 홀 안에 뭐 커튼 같은 걸로 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공간을 마련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렇게 따로 탈의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홀에 들어갈 때 이 불을 켤 때가 좀 무서워요. 깜깜해가지고 깜깜한 어때요? 좀 무섭죠? 이게 불을 켜기 전까지는 완전 다 이렇게 거울도 많고 그래서 재빠르게 불 켜줘야 된다. 여기는 이렇게 발레 바가 있는 홀이고 어느 홀은 뭐 장구가 있기도 하고 좀 어떤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보면서 그때그때 홀을 예약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튼이 있어요. 아니 무용홀에 왜 거울이 당연히 좋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콩쿨이라던가 뭐 시험 같은 거를 할 때 코로나 때는 다 영상으로 대체가 됐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야 됐었는데 그런 거울이면 막 앞이랑 뒤도 헷갈리고 영상에서는 그리고 또 사진을 찍거나 그런 카메라들이 많이 보여서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또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튼을 칩니다. 차 커튼을 치고 여기서 춤을 추는 거를 뭐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뭐 콩쿨 예선을 진행하기도 하고 대입을 하기도 하고 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춤을 추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뒤에 있거나 옆에 있는 거울은 또 딱히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또 치고 내가 정말 무대에 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커튼을 치면 좋아요. 아무래도 거울이 있으면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면서도
본인 모습을 확인하려고 시선이 내 얼굴이나 내 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서 자꾸 이렇게 거울을 보게 돼요. 저도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거울 보지 마, 시선 봐. 그런 거 교정할 때 이 커튼이 아주 좋습니다. 학생들 본인 스스로 조금 어떻게 추나 확인해야 할 때는 이 커튼을 치고 깔끔하게 동영상을 찍어서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냥 연습이어서 거울로 본인 몸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커튼을 다 이렇게 치고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불빛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신나요. 이런 LED가 있는 게 저는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잠깐만, 제가 조금 못생겨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이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 외모 체크. 외모 체크. 짠. 무용 선생님 룩으로 아까 집에서 챙겨온 대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저는 머리는 무용 레슨 할 때는 좀 깔끔하게 묶는 편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뭔가 아무도 없는 무용홀에 저만 와 있는 이때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만의 세상인 것 같고 편하고. 그리고 아까 이거를 제가 챙겼잖아요. 짜라란. 북스틱. 이 북스틱이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학생이 오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약간 이렇게 무용에 심취해서 춤을 추려면 음악 소리가 작으면은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음악 소리를 또 크게 틀어놓고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거기서 팔 더 들어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안 들려요, 아이가. 그래서 거기서 팔 들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하나 둘 이렇게 카운트를 셀 때도 원, 투, 쓰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로 카운트를 세주는 게 훨씬 쉬워요. 사실 카운트를 세주거나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거, 좀 더 기억해야 되는 부분, 또 생각하고 딱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이걸로 좀 더 잘 알려주는 편이에요. 음악 소리가 크니까 이 정도 소리가 아니면 좀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1, 2, 3, 4, 5, 6, 7, 8, 1. 근데 이 채는 뭐냐면요, 삼고무 아세요? 북 이렇게 3개 두고 하는 거? 그거 아니어도 큰 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한국무용에서 북채로 쓰는 채예요, 이게. 그래서 좀 색깔 있는 북을 때릴 때는 그 색이 묻기도 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색이 묻어 있어요. 머리를 좀 깔끔하게 밑으로 묶고 있지. 근데 공연 연습할 때는 사실 아무리 깔끔히 밑에 묶어도 돌면 이거에 맞아요. 그래서 눈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이게 제일 시원해요. 사실 시원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짠. 무용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 짠. 이제 학생이 레슨하고 갈게요. 안녕. 너무 지금 맹꽁이 같은데? 나 자꾸 조용히 말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안 나오고 내 입밖에 안 나와. 내가 자꾸 조용히 떠들고 싶으니까 이러다가. 여러분, 저는 오늘 혜선이가 계속 프랑스에서 만났을 때부터 진아 언니를 얘기를 하면서 네, 진아 언니를 계속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또 영국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영국 돌아가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저와
진아 언니, 저와는 동갑인 이 진아 언니를 만나게 해주는 지금 소개팅 자리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9595 맞지? 네. 9595 2살 터울 남동생 있어. 오. 근데 그 남동생들이 둘 다 미국에 있어. 오. 근데 전공은 모르겠어. 그쪽 전공. 필름 앤 미디어. 아 다르다. 저희는 뭐 바이오 뭐 어쩌고예요. 그리고 그런 게 비슷했어. 뭔가 똑똑하고 착하고 근데 안 꼬인 때묻지 않은 그런 게 비슷해서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혜선아. 진심이야. 근데 어때요? 막 그렇게 두뇌 싸움 하는 게 좀 체질에 맞으세요? 재밌긴 해. 아 근데 솔직히 너무 가보니까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냥 저희가 뭐 공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만하고 살아왔던 인생과 달라. 그 게임 이거를 잘하는 머리가 너무 달라서 그 현타 오는 순간들이 꽤 많고. 아니 그리고 혜선이랑도 합숙을 2번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진짜 확 친해졌어요. 프랑스에서 한 번 같이 자고 제주도 갔을 때 또 하루 같이 잤거든? 다 완전히 한입거리로 다 썰어주셨어. 아, 혜선이 얼굴은 오늘 혜선이가 조금 네. 피부과 이슈로. 저 피부과 이슈로 등장을 못했고요. 파리에서부터 듣던 그 진아 언니, 저랑 동갑인 진아 언니를 드디어 만나서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정말? 저도 보자마자 그 유진 파리에서 만난 유진 언니가 그래서 소개해준다고. 야 진아 소개시켜줘야 돼 이러면서 막 그래서 아 그래서 만남이 잘 성사가 됐고 폭풍 완전 땀 흘리면서 지금 여기 베이커리 더티 초코랑 다 부시면서 막 진짜 더워. 진짜 더티 더티. 진짜 더티. 더티. 그래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혜선이랑도 많이 친해졌는데 혜선이가 또 이 진아를 예쁜 진아를 소개시켜줘서 오늘 아주 땀 흘리면서 폭풍 수다를 떨었고요. 이제 여기가 마감이라고 해서 내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빨리 인사하고 나가야 돼요. 귀여워. 안녕. 빠이빠이.